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마사회 인재개발부에서 지금 일반직이랑 체험형 인턴 채용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재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한국마사회 채용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현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용 일반직이랑 인턴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마사회에 대해서 많이들 이미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 법이 있고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 축산 발전에 대한 이바지,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이라고 하거든요. 공운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저희는 직원은 대략적으로 일반직이 한 800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특정직 그리고 전임직, 경마지원직은 이제 경마 개최를 저희가 금토일이 경마 시행일입니다. 그래서 금토일에 나오셔가지고 안내, 질서 유지, 막권 발매 등 업무를 진행해 주시는 단시간 근로자 여러분들이 있으시고 위촉직, 계약직 분들까지 해서 한 2,700, 800명 수준의 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간단한 연역 말씀드리겠습니다. 1922년에 조선경마구락부에서 시작을 했고요. 1949년 9월 29일 한국마사회라는 회명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 이날을 이제 그래서 저희가 창립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 보시면 2016년에 한국경마가 파트 2로 승격이 됐다. 국제 경마는 파트 3부터 파트 1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경마가 파트 3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파트 2로 올라섰고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파트 1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ARC라고 합니다. 아시아 경마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아시아 경마회의는 이제 아시아에서 경마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매년 이제 한 국가에서 모여가지고 경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미래상 등을 그리는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은 아까 1922년으로부터 100년이 된 해잖아요. 그래서 한국경마 100년 기념식과 비전 2037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3년 6월에 드디어 이제 온라인 막권법이 이제 공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시행된 거는 작년 6월부터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온라인 막권 발매는 아직은 1년까지는 안 됐고 어쨌든 지금 한 반년 정도 정식 도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마사회는 주요 사업장은 서울과 부산, 경남, 제주와 영천은 지금 건설 중이에요. 4번째 경마공원이고 제주와 장수 그리고 원당에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6개의 전국 장외발매소 지사가 위치해 있고요. 주요 사업은 당연히 경마를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시행체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구매 환경 조성, 경마공원, 레저시설 운영, 우수한 말 생산, 육성과 승마, 활성화 등이 주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한국마사회는 경마 시행을 통해서 이제 국가와 지방재정 축산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규모가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되고 보시면은 제세금 납부와 이제 이익금의 70%를 축발기금이라고 합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말산업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희 한국마사에 관심이 있으셔도 말 산업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말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의 생산과 사육, 조련, 유통, 이용에 관한 모든 분야의 산업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래서 어떤 말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돌아가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산업의 그래서 총액 규모는 한 2022년 기준으로는 3조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업이죠. 산업이죠. 그래서 그리고 직간접 부가가치 총액도 한 2조 900억, 980억 수준이고 전국의 말 사업체도 한 2,700개소, 사육두수는 27,000두, 승마 시설도 거의 500개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 관련해서도 정기적으로나 체험 승마를 하시는 분들이 대략 57만 명. 여기에 말산업 종사자 수는 또 한 15,000명 수준으로 굉장히 말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큰 산업으로 이루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산업의 또 어떻게 보면 일부죠. 저희 회사의 가장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경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마는 저희 시행기관의 한국마사회만의 산업이 아닙니다. 마주와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그리고 생산자 등이 모두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마는 단순한 베팅만 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1차 산업부터 2에서 4차 산업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산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마사회가 어떻게 이제 최근에 돌아갔는지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막고한 매출 규모가 하루에도 한 7조 3천억 수준이었다가 코로나 때 그 아까 연역 보셔서 아시겠지만 온라인 발매가 도입이 된 게 시범으로도 이제 2023년이고 정식은 2024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그때 그 전에 21년 코로나 때는 그래서 온라인 베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때는 저희가 이렇게 경마공원에 올 수가 없잖아요. 고객분들이 이제 모이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관중 경마를 시행을 했었고 당연히 매출이 많이 급감을 한 상황이 발생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매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2020년과 21년에는 신규 채용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2022년부터 다시 일반직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이 이제 50명, 사무직 26, 기술직 24명 거의 근 10년 이내 최대 채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기간에 채용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의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뭐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선도하는 전문인, 당연히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당연히 있으셔야겠죠. 다음에는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마사인. 그러니까 회사 일은 또 아시겠지만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융화되고 어떻게 일을 만들어가고 꾸려 나가는지 할 수 있는 거를 당연히 인재상으로 꼽는 거고 당연히 저희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 청렴, 윤리의식 다 갖춰야 된다는 거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부스에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25년 채용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발표 자료도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사실 저번에 뭐 다른 채용 박람회까지는 24년 채용 기준으로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시일 내에 지금 채용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5년 채용 가안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직무별 전 인원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직무가 지금 올해 25년 채용해서 뽑는다는 거는 안내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직은 뭐 매년 저희가 경영 지원이랑 작년까지는 사업계획관리였는데 판매 마케팅 그리고 재무회계관리 법무 당연히 채용을 하고요. 시설도 작년에는 이제 통신이랑 기계는 채용을 안 했었는데 올해는 채용이 될 예정이고 도핑 수의 쪽의 도핑도 저희가 작년 도핑은 심지어 22년 채용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채용을 진행할 거고 방송기술 역시
24년에는 채용이 없었는데 25년은 채용을 진행할 것 같고요. 나머지 승마 쪽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은 저희는 뭐 연령이나 학력은 제한이 없고요. 병역은 해당 사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합격 즉시 근무가 가능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채용 가한 기준으로 이제 응시 자격을 저희가 명시를 했는데 뭐 사무직 쪽은 제한이 없고요. 수의도 뭐 수의사, 수의 쪽 말고 수의 도핑 제한 없고 전산도 제한 없습니다. 축산도 말생산 육성은 제한 없고 방송 역시 방송 기술 제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설 쪽은 기사 자격증이 이제 법적으로 좀 필요한 사안이 있어요. 관리자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을 걸고 있고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 쪽 승마교관이랑 기승전결 말관리 장제도 해당 자격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용 절차입니다. 저희는 서류 전형과 필기 1차, 2차 그리고 임용 절차가 있고요. 올해 변동사항이 있다면 서류 전형이 원래는 80배수였는데 50배수로 지금 변동이 됐고요. 1차 면접에서 2차 면접 올라가는 배수가 원래 2배수였었는데 최종 면접에서의 어떤 검증 능력 강화를 위해서 3배수로 확장을 했습니다. 서류 전형은 보시면 이제 응시 자격 미달,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뭐 불충족 작성자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사실 되게 저희가 가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명시할 수는 없지만 보시면 어쨌든 뭐 사회형평 채용, 저희는 뭐 보훈, 장애인, 기타 농업인 자녀나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형평 가점이 있고 직무 역량 각 본인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대한 가점이 공고문에 명시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작년 공고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통 역량은 이제 저희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성적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뭐 정보 처리 기사, 한국사, 컴퓨터 활용 능력, 공공기관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 역량들 저희 또 당연히 인정을 해드리고 저희도 공공기관 청년 인턴 1개월 이상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해 채용부터는 50배수 인원을 필기 전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필기는 직무지식평가 전공시험이죠. 직업기초능력평가 NCS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고득점 순으로 채용 인원의 5배수를 1차 면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기는 저희도 대략 지금 세부 과목은 그것도 아마 공고문에 담길 거라서 근데 이제 대략적인 범위 정도만 일단 안내를 드리면 경영 지원은 행정학 전반, 판매 마케팅 경영학, 재무회계 관리는 경영경제 회계학 그리고 법무는 법학 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 쪽도 각 직무에 맞춰서 전공 시험에 출제가 되고 나머지 직무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 과목 범위는 아마 공고문에 명시가 될 거라서 저희 공고가 뜨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편의 지원은 필기 전형에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면접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론 면접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뭐 이제 승마 쪽은 저희가 이제 실기 시험을 별도로 보긴 했었는데 나머지 사무기술직은 토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관련된 제 과제를 이제 개인적으로 한 30분간 분석하고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고 조별로 들어가서 이제 인당 10분 그래서 뭐 5명이 들어가면 50분 배정을 해서 50분간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경험상황 면접은 이제 개인적인 이제 본인의 경험이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하는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올해 변동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최종 면접은 2배수가 올라갔었는데 3배수로 확장했습니다.
이거는 면접 과제 예시고요. 저희가 뭐 작년 이제 아마 공고문에 이제 담았던 내용이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이제 뭐 질문이나 과제로 던져지는지 토론 면접이나 경험상황 면접에서 예시를 저희가 들었던 내용이라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면접은 이제 1차 면접에서 3배수 올라오신 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최종 선발을 자기소개서 기반, 기본 역량, 조직 적합성에 대한 평가로 최종 합격 인원을 선발합니다. 장애인 제한 경쟁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그러니까 22년 다시 채용 재개하면서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당연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근무 여건에 대해서 좀 뭐 차별을 두는 게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용을 넣었는데 뭐 전혀 일반 다른 직원들과 차별을 두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체험형 청년 인턴입니다. 저희 올해 작년이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총 40명 모집 공고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인원은 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청년 인턴이다 보니까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이 일단 연령 제한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인턴이다 보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말산업 전문 장애인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세 분야로 채용을 진행을 하고요. 뭐 내년도 채용은 사실 어떻게 될지 지금 말씀드리긴 사실 애매할 것 같은데 아까도 뭐 채용 시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공고가 나가서 8월 30일에 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채용 기준이다 보니까 작년 인턴들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일반 쪽은 이제 본사는 당연히 제한이 없었는데 제주는 저희가 비수도권 지역 인재를 뽑았고요. 사회공헌 인재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조금 제한 경쟁으로 뽑았었습니다. 다음 말산업 전문은 당연히 이제 어떤 말산업 양성고나 그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을 채용을 했고요. 장애인 분들은 이제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체험형 인턴은 이제 서류와 필기는 따로 보진 않고 면접 전형으로 해서 3배수를 올리고요. 서류 전형 검토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인턴 서류 통과가 더 어려운 면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아무래도 뭐 조금 뭐 필기 이런 전형이 삭제되다 보니까 서류에서 바로 면접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되게 또 치열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과정은 거의 일반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뭐 우대 사항들, 사회 형평 채용이나 공통 역량, 한국사, 한국어, 뭐 이제 IT 자격증. 근데 저희 막 일반직처럼 엄청 뭐 직무가 너무 다양한 건 아니라서 자격증 요구 사항이 엄청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그 공공기관,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가지고 계신 정보 처리 기사나 컴퓨터 활용 능력, 뭐 데이터 분석 자격증 같은 걸로 가점으로 평가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좀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경험이나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우대를 했었고 그래서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 수료자도 가점을 책정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 봉사 경험이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우대를 진행했었습니다. 면접은 이제 서류 전형 합격하신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기소개서랑 입사지원서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을 진행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인턴은 그 아까 뭐 채용 공고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본인이 지원 시 이제 그 어디서 근무할지가 명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사와 부산, 경남, 제주, 장수 이제 사실 공고문이 나와야 정확히 어디서 저희가 몇 명을 뽑는다가 나오지만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걸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장애인은 재택근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은 6개월이고요. 뭐 나머지 사항은 이제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취업 역량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그 지금 작년에 채용된 인턴들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올데이 취업 캠프라 그래서 이제 하루 그 과천의 이제 인력개발원에서 그 오전에는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그런 취업 특강과 이제 또 제가 진행을 하는 채용 설명회와 이제 24년 신입사원들 Q&A까지 해서 하루 종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턴분들은 저희가 모의 면접 그 대상자에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저희 뭐 그 HR 전문가분들과 내부 면접관 양성 과정에 있으신 그 내외부 면접위원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모의 면접도 진행을 했었고 그 자기소개서 저희가 이제 첨삭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전문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전달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좀 뭐 작년에 좀 크게 이런 행사도 기획을 했고 그런 걸 보시면 이제 인턴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그냥 6개월간 근무만 시키는 게 아니라 좀 본인의 어떤 취업 준비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보시면은 뭐 그런 교육 같은 거와 이제 신입사원과의 대화 그리고 저희가 뭐 인턴 분들 이제 뭐 과제들도 많이 주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평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개인 과제나 조별 과제도 있고 또 이제 각 부서의 멘토 분들을 지정을 해드려서 멘토링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뭐 좀 알차게 되도록이면 알차게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 또 마사에 나름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인턴 모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별개 얘기인데요. 저희 그 일반직이랑 체험형 인턴 말고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전임직, 위촉직, 경마지원직의 채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전임직이나 위촉직은 조금 전문 분야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보시면 뭐 안전보건, 소방안전관리, 응급구조, 뭐 재활승마 아니면 이제 뭐 전문직, 선수단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채용 분야는 아니고 그런 분야 말고도 이제 저희 경마지원직도 좀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경마지원직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이제 경마지원직 때의 경험을 살려서 나중에 인턴이나 저희 일반직 신입사원 지원을 할 때 마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또 이런 경마지원직 같은 근무를 해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경마지원직도 거의 한 분기별로 모집을 하니까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경마일 뭐 주 2일, 주 3일만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부담이 있는 요소는 아니니까 한번 지원 공고가 뜨면 좀 관심을 두시고 보시면 어떨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25년 채용 주요 사항 안내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50명 저희가 채용을 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60명 내외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혹시 저희 부서 오셔서 아까 부스 오셔서 물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1월 중에 공고가 뜨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80배수에서 50배수로 조금 줄였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형평 가점 조금 신설한 게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다자녀 부모,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서류 전형 우대 사항이 있고요. 1차 면접에서 합격 배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배수에서 3배수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 이제 예비 합격자들한테 저희가 강약점 리포트 제공드리는 거랑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했던 올데이 취업 캠프 같은 좀 역량 강화 그런 프로그램이나 저 인턴 모집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번에 만약 신입사원 채용할 때 좀 그런 거를 동의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궁금해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금년도 전반적인 사무직 채용 인원이 궁금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60명 내외가 될 것 같고, 뭐 사무직도 당연히 그러면 좀 느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또 입사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채용 공고 예정일자 1월, 제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월 중에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류 필기 1, 2차 면접 중 올해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아마 큰 틀에서는 바뀌지는 않을 건데, 아마 뭐 이제 그런 토론 면접, 경험 사원 면접, 뭐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토론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토론 전형이 진행되는 방식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4년에는 과제를 30분간 본인이 풀고 그거 가지고 조별로 들어가서 50분간 토론을 하는 방식이었다. 근데 그런 방식은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토론 면접이 처음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합격자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저희 마사의 부스가 저기 3층 H06번에 있거든요. 거기 지금 신입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로 오셔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우대상 자격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공통 역량, 직무 역량, 사회 형평 역량 등 가점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세부적인 기준을 다 말씀드리긴 애매하고 작년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큰 틀에서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대로 준비를 하시면은 뭐 크게 손해 볼 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체험형 인턴 경쟁률을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에서 3배수를 뽑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제 일반 본사 거의 40대 1이었고 제주 18.5대 1, 사회공헌 인재는 이제 작년에 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경쟁률이 저랬고, 뭐 나머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턴을 하고 이제 실제 한국마사에 신입사원에 입사가 한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2년에 인턴을 했던 친구가 23년 신입사원 지원을 해서 인턴 도중에 정규직 최종 입사를 한 명이 했고요. 그 23년 인턴 중에 한 명이 이제 작년 신입사원에 지원을 해서 전산 쪽인데 시스템 개발 직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정규직으로 최종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의 경력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마사회는 정말 뭐 요새는 진짜 블라인드 채용이라 뭐 나이도 되게 나이 제한이나 어떤 나이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신입사원의 대략 10%가 35세 이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고 연령자 40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나 뭐 이런 건 전혀 걱정을 안 하시고 저희 한국마사회 정말 뭐 대략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까지는 다 못 해드렸지만 어떤 경마나 말산업을 이끄는 기업으로서 뭐 지원자분들이 뭐 우리 꼭 마사회 입사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마사회를 되게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이제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뭐 분명히 저희 마사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걸 넘어서라도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입사를 꿈꾸시는 분들과 함께 더 이제 뭐 다양한 사업과 미래를 그려 나가는 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제 한국마사회 채용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